수학 미래의 대학이다라는 족쇄가 항상 붙어 있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만이 학생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지역을 위해서 진짜 일할 수 있는 대학은 상지대밖에 없다. 교육기관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강원 영서권을 대표하는 인구 35만의 도시, 원주에서 65년 가장 오랫동안 역사를 이어온 대학, 원주 상지대학입니다. 1970년대에 문을 연 학교가 최근 5년 전까지만 해도 적잖은 진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학 분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학교가 어렵게 제자리를 찾고 대학의 새로운 미래 설계를 위해 발돋움할 것을 밝혔습니다. 상지대학의 새로운 길, 어떤 내일을 꿈꾸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비리사학의 대명사였던 상지대학교가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민주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2020년 올해로 어느덧 개교 65주년을 맞았는데요. 사람으로 치면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 오늘에 있기까지 그 역사의 뒤안길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꼭 족쇄를 차고 있는 것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도 항상 저희는 수학 미래의 대학이다라는 족쇄가 항상 붙어 있고, 학생들의 의견은 정말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학사 운영을 하고, 아마 그거를 느끼지 않은 학생은 없었을 겁니다. 그 전에 비리총장 재임 시절엔. 비리사학에 맞서 투쟁한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재단을 인수한 김문기 씨가 교비 횡령 등을 자행하면서 1993년 부패사학 1호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2010년 다시 복귀를 하는데요. 그해 여름부터 학생들은 교실이 아닌 천막에서 복귀한 구재단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비리재단을 끊어내고 지금의 민주대학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2016년도 그때가 10월이었나 대법원 판결 나면서 이제 그 구재단 인사들로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바뀌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되게 억압되었다 그럴까요? 그 당시는 뭐 교육은 저희 의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왔지만 뭐 연구라든가 뭐 이런 거 신경 쓰기가 참 어려웠던 시기예요. 약 40년 가까이 비리 족벌사학과의 민주화 투쟁을 접고 비로소 걷게 된 상지대학교의 정상화의 길. 비리재단이 물러나고 치러진 총장 선거도 상지대학다웠습니다. 교수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선거에 학생 투표율 22%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민주화를 하자고 했느냐? 바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아이들에게 또 그 사회를 위해서 연구를 제대로 하자는 거다. 그다음에 그 민주화의 결과가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로 나타나고 학생들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바로 민주대학이고,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확장해보자. 사학 비리를 온몸으로 겪은 학교는 그간의 진통을 극복하고 사학 민주화, 민주공영대학의 모델을 잡아나가기 위해 2018년 구재단을 배제한 인물로 새로운 정의사 체제를 출범했습니다. 이사는 무엇을 권리를 가지고 큰 칼을 휘두르는 게 이사의 목적이 아니라, 이사는 그 학교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이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9일 제3회 6월 민주상 시상식 자리에 정대화 총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학의 수십 년간 민주화 투쟁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뜻으로 의미 깊은 상을 수여받은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구성원들 간 똘똘 뭉쳤던 상지대학이 또 다른 현실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으로 대학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면서 이를 극복키로 한 건데요.
우리가 2017년 가을에 예산 점검을 해봤더니 156억이 적자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 문제를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두 가지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전체 구성원의 급여를 18%를 일률 삭감하기로 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2%는 또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추진한 게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를 통합하자. 그 통합 효과가 한 60~70억이 됩니다. 2017년 상지대학과 상지영서대가 통합 운영을 통해 서로 간의 대학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며 올해 통합 상지대학으로 하나가 됐는데요. 그 학령기 인구가 급격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지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그 대학 정원을 못 채워서 학교들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전문대학은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대가 이 입학 경쟁률이 상당히 낮은 게 사실이고 입학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그 경제 그 규모를 줄이고 또는 이 정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하고 통합이 좀 필요했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2013년부터 학령 인구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불어 비수도권 대학은 한층 위기로 이어집니다. 이미 100% 신입생 유치가 어려워졌고 전문대 재학생 중에는 졸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학교로의 편입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지역 대학들이 대학 간의 통합 운영을 꾀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것만으로 학교의 재정난이나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학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정부는 정책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을 그럼 우리가 추진하자. 그리고 공영형 사립대학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학다운 대학, 사학다운 사학을 위한 가장 근접한 어떤 그런 목표 아니겠냐. 공영형 사립대학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 정책으로 논의되는 것인데요. 공영형 사립대라는 것은 이제 그 OECD에서 이제 대학 분류 체계의 하나로서 이 정부 책임형 사립대라는 게 있습니다. 즉 사립학교이지만 정부의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더불어 이 대학의 이제 조직이나 이제 운영 구조도 이 공립대학에 이제 준하도록.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대한 정책 연구를 거쳐 지난해 연말 사립대학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대학 모집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상지대학교의 제안서가 채택되면서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 연구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상지대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투쟁으로 얻어낸 민주대학이란 자부심에다가 지역 시민대학의 정신과 운영 원리를 강화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설계의 큰 골자는 공영형 민주대학과 사회협력대학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공영형 대학을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받아서 학교 올바른 교육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지역사회와 같이 가는 대학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공영형 사립형 대학은 하나의 지역 거점 대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점 대학을 통해서 이 지역 경제, 문화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또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역의 뿌리를 받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지역이 활성화된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대학의 80% 이상이 사립대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대학이 사학기관에서 학교의 운영을 맡고 있는 셈인데요. 반면 국가의 역할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은 전문 인재 양성의 핵심 기구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사립대학의 분포가 높은 편인데요. 이 같은 상을 재정비하기 위해 교육부가 공영형 사립대라는 정책 사업을 강구해낸 것입니다.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취지는 정부가 운영난에 처한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학 이사회, 공익형 정부이사를 파견해 사학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그 사립학교들이 이제 사실 그 재정 회계에 있어서 이 투명성이 이제 담보가 되고 있지 못하고, 그다음 이제 그 학교 법인이 이제 어떤 건가면 이제 학교 운영에 너무 과도하게 이제 개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고등교육에 대한 중장기 정책이 이제 사실 필요한데, 이 공영형 사립대를 육성하는 것도 어떤 분다면 우리나라 이런 고등교육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렇다면 사립대학인 상지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 회계 투명성을 운영해 나갈 방침일까요? 상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입니다. 대학은 사학이 갖는 재정이나 회계 비리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의 지원과 감독을 받아들이고 공공성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대학이 갖고 있는 전문 인력과 자산을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픽으로 내용을 구체화시켜보면 공영형 민주대학 실현을 위해 대학 구성원과 공익이사의 참여를 늘려 재정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손잡는 사회협력대학으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공영형 사립대가 되면 그 뭐 정부, 그다음에 지역사회,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투명한 대학 지배 구조를 확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사학 비리를 원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또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지대의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의 큰 뼈대는 첫째, 재정, 회계의 투명성, 두 번째, 지역 시민사회와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대학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여기에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익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요. 교육부 입장에서는 일단 사학 비리 중에서 사학 회계 비리가 좀 많다. 그래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될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 법인 이사회가 너무 독선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 부분을 교육부에서는 좀 고민하고 있고, 저희 실증 연구팀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이 공영사학이 정착화되고 시범사업으로 실시될 수 있는 거에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지대학은 먼저 재정위원회를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 회계를 도입해 대학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일반직 위원들도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이 같은 내용은 단과대학 운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재나 실습 비용 등의 재정 운영에 자체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예결산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근데 대학의 예결산뿐만 아니고 법인의 예결산도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요. 또 법인의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법인의 이사회에 참관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이사회 운영을 또 감독하고 관리, 좀 감시하는 그런 제도를 두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재정위원회고요. 어떤 법인의 공적 운영, 그다음에 대학 행정 또는 법인 행정 회계의 어떤 투명성 제고, 이 두 가지를 좀 제고시킴으로써 이 공영사학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회계가 투명해지고 법인 이사회 운영이 공공성을 유지한다, 제고시킨다라는 그런 실증 연구를 결과를 좀 우리가 밝혀내려고 하고 있고.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공영형 사립대의 가장 큰 취지는 운영 경비의 50%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공립대 수준으로 재정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상지대학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사회협력대학으로의 설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통해 상지대가 설계하는 또 다른 미래는 사회협력대학입니다. 지역 사회의 어떤 필요에 부응하겠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국가의 슬로건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역대학으로서 시민대학으로서의 상지대학의 슬로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지역협력대학이란 지역과 대학 간의 상생발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학의 역할을 찾고 대학은 이로 인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부총장이 한 사람이었던 것을 직제를 바꿔서 사회협력부총장을 만들었어요. 이 사회협력을 통해서 대학이 담장을 허물고 이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협조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환원시켜줌으로써 지역사회 함께 발전하는 대학을 이뤄내겠다. 상지대학은 이미 사회협력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가장 먼저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를 학교에 마련했습니다. 대학 안에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있는 건 여기 강원도 원주가 처음입니다. 대학에서는 저희 성장지원센터 입주 기업은 크게 50개 기업이 있는데요. 상주하는 기업이 20개, 그리고 코워킹으로 해서 공간만 활용하는 게 30개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개소식을 마치고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은 학교와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상지대 특정 학과나 담당 교수와 입주 기업이 연계해 상생 방안을 찾는 한편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그야말로 윈윈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대학생들과 입주 기업과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도 발굴하고 입주 기업들은 교수님과 연계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R&D 개발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학에 입주시켰습니다. 상지대학 영서관 1층에 자리 잡은 원주시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도 대학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학교의 사회복지학과나 언어치료학과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상지대 안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학교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의 교육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발달장애에 대한 교육들은 자조기술이나 사회성 기술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잠재력과 그리고 상지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문 분야를 연결해서 이들의 잠재력을 사회 속으로 끊어내는 데 있어서 저희 상지대 발달장애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선 방과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와 치료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돌봄을 하고 치료 영역으로 했을 때 언어 치료 정도에 머물러 있던 것을 우리는 한의과가 있어서 한의학적인 치료 영역으로까지 확대시키면서 이 학생들을 단순하게 계속해서 돌봄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발달장애 학생들이 우리 학교 발달돌봄센터를 학교에 있는 센터를 나오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해내겠다는 거거든요. 이 밖에도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을 학교 내에서 운영하면서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협력으로 상생 발전을 강화하고 교육부터 창업까지 원스톱 안전망을 구축하는 길, 이것이 바로 상지대학교가 추구하는 대학의 미래입니다. 대학이라는 캠퍼스를 우리가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대학 자체를 시민들과 함께 운영한다라는 관점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분야별, 세대별, 영역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상지대가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겠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시민대학, 지역대학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아니냐. 이미 그렇게 사실은 진행하고 있고. 상지대학교의 2020년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민주대학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추진이 현 정부 집권 4년 차에 첫 발을 떼면서 정책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그 공영용 사립대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분위기고요. 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공약으로 걸으셨던 건데 이게 아직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교육부에 10억 예산을 공영용 사립형대학과 관련돼서 10억 예산을 할당을 했어요. 내년 예산에 이 공영사학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반영이 안 되면 어쨌든 이 국정과제 52번째 국정과제, 대통령 국정과제인 공영사립형대학은 현실화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요. 무엇보다 공영용 사립대 정책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교육부의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수년된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좀 조정하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하거나 해서 사업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재부랑 내년도 예산 사업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상지대학은 사학 분쟁 속에서 오랫동안 민주대학으로서 자생력을 갖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시민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려는 것인데요. 공영용 사립대 지정 여부를 떠나 이것이 바로 상지대학이 가고자 하는 새로운 미래입니다. 공영용 사립대 추진을 위해 현재 상지대와 조선대 등이 자체 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교육부는 빠르면 이달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올해 연말 실증 연구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예산을 짜는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때문에 대학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